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이죠. 빠르게 글로벌 원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떠들썩한데 증시는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붉은 빛이 가득하죠.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거기에 특징주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거기다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데 연이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흐름에서, 지수의 흐름에서 보고 계시듯이 중간에 한번 낙폭을 가져가는 시간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 두 번째 연설을 내놓은 건데 이때 내놓은 발언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거기다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했을 때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에 대한 우려감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니케이와 항생 유럽 지수까지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전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85.97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소폭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 인덱스도 살펴봤을 때 105.76달러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팔란티어는 미국 육군과 2억 5천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AI, 머신러닝 쪽의 공급 계약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대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펩시코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 가까운 상승폭을 가져갔고 특히 간밤에는 전기차 관련주들의 약진이 돋보였던 하루였는데 루시드가 새로 발표한 에어사파이어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크게 하락이 나왔던 리비안에 대해서는 UBS가 목표가 상향 의견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어쨌거나 화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미국 국채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죠. 2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2%가량 조정을 받은 건데 4.96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들었고 10년물을 보게 되더라도 2.6%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을 크게 압박했던 장기물의 국채 수익률 상승률도 상당히 둔화가 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짐에 따라서 결국의 안전자산은 미국의 국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물론 어제 우리 장중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우리 증시는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주변국에도 이스라엘 지지 표명을 해줬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준에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래피엘 보스틱 총재가 발언을 내놨는데 기준금리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높이 올라왔다.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그래도 차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밤에는 또 갑자기 분위기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기우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머니맵 한번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가득했던 분위기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유가가 소폭 내려앉으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살짝 조정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항공주와
크루즈 관련주들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신재생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들 7.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풍력 관련주도 4%가량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에 지금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빠르게 좀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 살펴볼 이슈들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예,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시장 분위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사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증시만 봐도 간밤 또 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만 급락하고 이틀 연속 이스라엘 증시 상승했고 미 증시도 연속된 상승세,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약한 흐름 어제 정말 아쉬웠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정도의 약세였는데요. 일본이나 홍콩 지수는 오히려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하단이 낮아진 흐름들, 장중의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독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컸는데요. 개인의 매도세가 급격하게 출회된 영향이었습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빠르게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영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을까? 시장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유, 그러기에는 이스라엘 증시도 지금 평온한데 말입니다. 중국 이슈, 컨트리가든 디폴트 가능성, 물론 어제 컨트리가든 빅보이 위엔의 주가는 10% 급락을 했습니다만 상장돼 있는 증시는 홍콩 증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랐죠. 수급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장 테마주 수급 이탈 현상이 어제 눈에 띄었고요. 2차 전지, AI, 엔터 쪽에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는데 과매도의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에 나갔었던 것일까요? 줍줍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5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동시에 담았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그 다음으로 포스코 DX나 에코프로 PM, LNF 등의 2차 전지 혹은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는 그룹주를 담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조정폭이 컸던 로봇주도 외국인은 담았습니다. 반대 매매가 출회됐던 것일까요? 최근 들어서 개인의 매도세가 일정 시간을 기점으로 빠르게 나온 패턴이 반복되곤 했는데요. 일정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대 매매라고 하면 증거금을 채우지 못해서 개인이 매도하기 싫어도 매도를 당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어제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매도의 우위가 나타나느냐, 이 저가 매수세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패턴인데요. 그런 흐름들 수급 상황을 잘 따져가시면서 장중에는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전쟁 이야기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전쟁 이슈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면까지는 이제 국지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 이후는 누가 알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인륜적으로는 정말 빠르게 끝나야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돈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감정이 없기 때문에 돈의 이동, 자금의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장들은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쫙 나와 있는데요. 추세 상승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전쟁 확산세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한다.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조금 많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 요인 확대로 인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론자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체크포인트, 이란이 중요하다라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란이 가담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체크가 되면서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왜 계속 시장은 이란을 주목할까? 과거의 사례를 보시죠. 전쟁만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영향력은 크진 않았습니다. 1차 중동 전쟁부터 4차 중동 전쟁 당시에 시장의 반응인데 S&P 500 지수의 반응입니다. 거의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오일 쇼크가 나왔었죠. 이것은 아랍 석유 수출 기구에서 석유 대량 감산을 하고 대비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린 영향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 무려 2년간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했을 때 50%가량이나 주저앉는 모습이었고요. 당시에 물가 잡기 위해서 연준이 강하게 금리 인상에 나섰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바라봐야 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전쟁이 국지전인가, 그 이후에 확산이 되는가 여부. 그래서 유가의 강세나 그로 인해서 CPI 등의 물가 지수에 타격을 받는지 여부, 그로 인해서 긴축이 다시 한번 강한 고비가 당겨질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그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잠정 영업이익 2조 원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네요. 시장에서는 원래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조 한 8천억 원가량 컨센서스였다가 최근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서 2조 원대 나오면 2조 1천억 원, 2조 2천억 원대가 나오면 서프라이즈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2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9%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거는 작년 대비했을 때고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이게 뚜렷한 플러스권이죠. 1분기, 2분기 이익 모두 6천억 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매번 예. 삼성전자 예. 실적 발표될 때마다 자세한 예. 내용들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예.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는 적자겠지만 적자의 폭이 예. 줄어들었다고 예. 볼 수 있을까요? 총평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좀 오늘 지금 나와서 저희가 바로 판단하기 힘들고, 저희는 참고로 2조를 추정을 했고요. 시장 컨센보다 좀 높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생각보다 어쨌든 약세였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우호적으로 조금 작용했겠지만 아마 다른 사업부가 더 좋지 않았을까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갤럭시 이제 G5 시리즈가 출시된 우리 MX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한 3조 중반은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6조 이상 영업이익이 이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여전히 3조 중반 정도의 적자는 기록했을 것으로, 시장에서 보수로 보신 분들은 4조까지 적자를 봤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줄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 2분기 때 각각 반도체 적자가 한 4조 원대씩 나왔었죠. 그거보다 적자가 축소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제 결국은 이제부터는 이제 감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고, 그리고 DDR5를 중심으로 해서 7월부터 이미 모바일 제품, PC 제품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DDR4도 이제 가격 반등이 선물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제 모든 제품군들의 이제 제품 가격이 다 상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이 저희는 4분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고정 가격 반등과 함께 또 우리 가장 큰 게 이제 고대역 디램에 대한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 이제 확장될 때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감산 효과가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셨는데, 여기에 어제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됐던 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허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두 종목 괜찮은 건지 여쭈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는 사실 중국 공장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범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년 단위로 이제 갱신하는 게 이제 그런 조건이 좀 더 수월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삼성 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뭐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뭐 잘못되거나 그럴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지 않았고, 좀 귀찮아질 수는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주가에 뭐 호재이긴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희 예상된 레인지 내에서 어쨌든 결정된 거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악재가 아닌 정도의 수준,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최근 시장 분위기 매크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밀리다 보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레벨 자체가 비싸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혹시 두 종목 중에서는 비교를 했을 때 매력도 우위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어차피 지금은 매크로가 여전히 불안하고 고금리에 또 국제 정세도 불안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뭐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저희는 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하에서 반도체는 가시성이 보인다는 거죠. 일단 제품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HBM이라는 고대역 반도체가 생성AI와 함께 올해보다는 내년 수요가 더 좋다는 거. 즉, 이 두 가지의 가시성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투자 매력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하이닉스가 이제 HBM3를 중심으로 해서 뭐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태고, 삼성도 이제 뭐 시장에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연내에 이제 엔비디아의 HBM3 공급은 저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지금은 각각의 장점들이 다 보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소부장은 역시 HBM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충분히 얻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투톱은 긴 관점에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셨고, 소부장단을 본다면 여전히 모멘텀 측면에서 HBM과 관련된 종목으로 추려갈 전략,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던가요? 이 연준의 이제 반응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이 있고 없고가 갈린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전쟁만 보자면 지수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이나 물가의 영향이 커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면 지수가 흔들렸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이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여부는 계속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973년 오일 쇼크와 현재가 다른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이랑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을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현재 국면이고요. 원유 수요 전망이 과거와는 차원이 좀 다른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나 신재생을 가동하면서 석유 수요가 그 당시에는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보단 좀 적은 상황,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산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과거와 다릅니다. 반이스라엘 정서도 약해진 측면 분명히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스라엘 내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인데 관련 현황입니다. 퀄컴과 삼성전자, 엔비디아, 인텔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공장보다는 R&D 센터가 좀 대부분이고요. 특히 삼성전자도 연구개발센터 R&D 중심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15일, 16일 원래 현지 시간에 AI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일단 취소됐다라는 점, 영향력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문제는 이제 인텔인데 인텔 공장 아직까지 영향을 받진 않고 있습니다만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D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는지 여부는 기억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어제 장 마치고 시간 후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테마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일부 몇몇 테마주들은 시간 외에서 상승을 시현했습니다만 대부분 어제 시세를 보였었던 전쟁 테마주들, 방산, 사료, 가스 테마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워낙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나 수주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런 그 단기적인 전쟁 리스크 테마이기 때문에 수급에만 의존하는 종목이 많죠.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 시간 외 특징주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 기대감이 있는 몇몇 기업들 올랐었고요. AI 테마 그리고 방어주들 어제 방어주, 금융주,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장중에 상승세가 이제 눈부셨었는데 시간 외거래에서는 키움증권의 강세도 있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도 앞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일단은 LG그룹주 어제 LG전자 실적 눈부신 실적이 나왔었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주 소식 등에 업으면서 일단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헬스케어는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에스모 등의 항암합회 등등이 줄줄이 대기가 돼 있는데 그를 앞두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관점에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